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이 뉴라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 위로 가져가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 메서드 이름 위쪽으로 가면 링크처럼 바뀌죠. 링크 클릭하면 그 해당 문서로 가잖아요. 우리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검색할 때 보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뉴스 검색 같은 거 하다 보면 링크 보이잖아요. 링크 클릭하면 그 해당 기사로 점프하죠. 바로 그 기능이에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 해당 코드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링크로 바뀌고요. 링크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링크가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로 가요. 갔죠? 그러면 여기가 실행된다는 걸 알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함수가 끝나면 어디로 갈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을 누르시면 다시 아까 점프했던 그 위치로 여기로 되돌아와요. 됐나요? 되셨어요? 자, 그럼 밑에도 볼게요. 제가 뉴라인 3 여기 있어요. 마우스가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커서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요. 링크가 생겼죠? 뉴라인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된다는 걸 알아요. 그 위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봤어요. 자, 그 상태에서 Alt 화살표 왼쪽. 화살표 키패드에 화살표 있잖아요. Alt 화살표 왼쪽을 하면 아까 점프했던 그 위치로 가요. 이렇게 소스 코드가 어디로 실행됐다가 다시 어디로 되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으실 때 일단 점프해서 거기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전으로 넘어갈 때가 Alt 화살표 왼쪽. 그 다음이 Alt 화살표 오른쪽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합니다. 코드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었어요. Alt 키 하고요. Left arrow.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소스 코드에서 이전 위치. 커서의 이전 위치. 이 정도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right arrow. 이게 다음 커서 위치.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만약 백 하거나 뭐 백, 포워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능을. 브라우저를 가지고서 웹페이지를 검색할 때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던 페이지로 넘어가기가 그 백하고 포워드 두 가지 기능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링크 찾아가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그 위에다가 올려서 클릭해서 넘어가는 이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소스 코드가 클래시파이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패키지도 굉장히 여러 개의 패키지 안에 그 클래스들도 굉장히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소스 코드가 여기저기 막 점프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소스 코드가 어떻게 이동됐다가 다시 되돌아오는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때 이런 기능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 단축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메서드 만드는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연습을 좀 더 해보면 그 메서드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용어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src 폴더 밑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as java method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finish라고 하시고요. 패키지 만드셨으면 그 밑에서 클래스, 메인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돼요. method main 2번이라고 할게요. 패키지는 2번 패키지고요. 이름은 main method 2번,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했고요. 그리고 finish 하시면 됩니다. 제가 피니쉬가 안 됐나요? 제가 피니쉬를 안 했나 봐요. 자, 그러면 패키지 프로젝트 밑에 패키지 밑에 그리고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클래스가 끝나는 곳입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디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물론 위에서 하셔도 돼요.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메서드 만들 수 있는 위치. 여기도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클래스 아니면 어디든지 가능해요. 단 다른 메서드의 안쪽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메서드를 만들 거냐면 여기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별표 2개 쓰세요. 별표 2개 쓰시고요.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를.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만들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블 타입의 숫자 2개를 전달을 받아서 더블 타입의 숫자 2개를 입력받아서 두 수의 합을 단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turn이에요. 단환하는 메서드 하고서 설명을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뱅이라고 하시고요. 골뱅이를 붙이면 뭔가 골뱅이로 시작하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쭉 그 링크가 그 목록이 이렇게 떠요. 목록이 뜨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파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예요. 파람. 골뱅이 P라고 하면 P가 들어가 있는 목록들이 보이죠?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파람. 이렇게 하세요. X 한 칸 띄고 저는 이거를 더블이라고만 쓸 거예요. 더블. 또 여기를 파랑 Y 한 칸 띄고 더블이라고만 쓸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골뱅이라고 하시고요. 이번에는 R이라고 해보세요. R. R이라고 하면 하나가 목록이 또 많아요. 목록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리턴이에요. 리턴. 여기서는 X 더하기 Y를 리턴한다.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이거를 쓰는 목적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만들었고요. 자, 이 주석 밑에서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메서드를 만들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 메서드 만드실 때는요. 당분간은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퍼블릭 스태틱을 그냥 무조건 붙이세요. 퍼블릭 스태틱은 무조건 붙이시고요.
메서드 이름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add라고 할 거예요. 이게 메서드 이름입니다. 메서드 이름 앞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메서드 이름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메서드에 반환 타입이 있어야 돼요. 그쵸? 주석 이번에 여기는 이런 주석으로 할게요. 메서드를 선언하실 때는 수식어가 있어야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반드시 return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메서드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메서드가 어떤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지 타입이 있어야 돼요. int, 더블, 스트링 이런 등등등. 메서드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괄호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괄호 안에는 무엇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파라미터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반드시 있어야죠. 중괄호 안에 무엇을 만들지는 여러분들 확인합니다. 이게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메서드는 x하고 y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x하고 y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x 더하기 y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x도 더블이고 y도 더블이에요. 그럼 x 더하기 y는 무슨 타입이 될까요? x도 더블이고 y도 더블이면 x 더하기 y는 더블이겠죠. 타입은 더블인 거예요. 메서드의 타입은 더블인 거예요. 메서드의 정확하게는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은 더블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입력받는다는 말은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숫자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전달받는다는 얘기예요. 전달받아서. 그러니까 값으로 전달받을 거란 숫자 두 개를 값으로 전달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값을 전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거예요. 그럼 이 안쪽에 만들어주는 거는 뭐냐면 더블 타입이고 x다. 더블 타입이고 y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하죠.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하면 파라미터와 파라미터의 선언은 쉼표로 구별하시면 돼요. 세미콜론이 아닙니다. 쉼표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 변수 선언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세미콜론을 써버리는 순간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문장 끝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언 부분이지만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쉼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기능은 되게 간단해요. return x 더하기 y. 이게 다예요. x와 y를 전달을 받으면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어디서 호출할지는 모르겠지만 호출하는 곳에서 x를 전달해주고 y를 전달을 해주면 나는 x 더하기 y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호출해 준 곳으로 return하겠다요. return하겠다. return이 되돌려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메서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가 무엇을 하는 메서드인가 라고 하는 내용,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몇 개인가, 즉 값을 몇 개를 전달을 해야 되느냐,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리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큐멘테이션 코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문서화 주석이라고 얘기해요. 문서화 주석. 자, 되셨습니까? 자, 여기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든 곳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메서드를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메서드를 사용을 해봐야 돼요. 일단 프린트만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만 할게요.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여러분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다가 아무 위치나 좋아요.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게 뜹니까? 요런 게 뜨나요? 요런 게 뜨고 뭔가 설명이 이렇게 보이나요? 설명이 보이죠? 아마 요거는 다 모든 분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다시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 위에 마우스 프린트 ln 위에 마우스를 올리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노란색 이게 떠요. 이게 문서화 주석이에요. 문서화 주석.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설명,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드는 메서드 보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더블이라고 할 거예요. result 이렇게 add result라고 할게요. 그냥 result라고 한번 할까요? 하나서. 자, 어떤 메서드 만들었죠? add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었죠. 값을 몇 개를 전달해야 되냐면 2개를 전달을 해야 돼요. 1.1, 2.2 이렇게 전달해 볼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리절트만. 실행해 보시기 전에요. add라고 하는 코드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죠? 문서가 나오죠. add.java.method 2번 이거는 패키지 이름. method main 2번 이거는 클래스 이름. 그 뒤에 우리가 만든 add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선언. 그러니까 이거는 메서드가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고 파라미터가 몇 개냐 그 모양을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주석에서 이렇게 작성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parameters라고 되어 있죠. parameters라고 되어 있고 x는 y는 이렇게 되어 있죠. x가 더블 타입이고 y도 더블 타입이다. x는 더블 타입이고 y는 더블 타입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어요? 그 밑에 return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x 더하기 y 그게 요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번 파일을 보시면요. 1번 파일을 보시면 똑같이 newline이나 newlines도 우리가 만든 메서드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요.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까지는 보여줘요. add.java.method 1번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method main 1번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메서드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이 메서드에 대한 문서를 만든 주석이 없어서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newlines 3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마우스를 제가 마우스 여기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return 타입은 보이드고 패키지 폴더는 add.java. 메서드 1번이고 클래스는 메서드 메인 1번이고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newlines 파라미터는 몇 개를 갖는다 int 타입 하나를 갖는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밑에 아무런 주석이 없어요. 문서가 없는 거예요. 문서가 없어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드실 때 있죠. 메서드를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문서와 주석을 만들어 주시면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이런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문서들을 읽어서 그 내용에 맞게끔 그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전에 우리가 오전에 썼던 코드 하나 한번 열어보죠. 오전에 썼던 코드 숙제 제가 과제로 드렸던 거 있죠. 과제로 드렸던 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랜덤 만들었어요. 랜덤. 여기는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랜덤이라고 이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린 거예요. 마우스를 올렸더니 랜덤이라고 하는 얘가 하는 역할은 얘도 메서드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next int 있죠. next int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요. 이런 설명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석으로 슬래시 별표 점점점점 하면서 별표 슬래시까지 이런 주석 안에 이렇게나 많은 내용들을 주석으로 작성한 거예요. 누가? 이 메서드를 만든 사람이. 이 메서드를 만든 사람이 이런 문서 주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 하면 이거를 보면서 코딩을 하라는 얘기예요. 메서드의 개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사람이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딩을 잘 하시는 방법은 앞으로 이런 문서들을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파라미터, return, throw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return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아셔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그러니까 즉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값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파라미터.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함수가 끝났을 때 이 자리에 되돌아오는 값. 그 자리에 되돌아오는 값이 난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난수를 여기다 저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런 메서드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거예요. 밑에 mass.root도 있었을 거예요. mass.squareroot. 자, 이것도 설명이 비슷해요. 쭉 내용, 여기도 이렇게 이 문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결국 그 메서드가 어떤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 밑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파라미터는 무엇인지, 어떤 값을 되돌려 주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이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었냐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메서드를 만들 때 그 메서드 이름 바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서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문서 만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문서를 잘 만든 코드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유지 보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실 때는요, 이런 문서가 없으면 코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연습이어서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이제는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코드의 흐름을 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run as Java application 실행을 하고요. 어떻게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바 런타임이 메인을 호출을 해요. 그래서 메인 안쪽에 있는 블록들이 실행이 돼요. 제일 처음에는 프린트가 된 거고요. 이렇게 프린트가 된 거고, 자, 두 번째는요.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라고 하는 코드예요.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끝나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끝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를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add라고 하는 메서드의 이름을 불렀죠. 야 누구야? add야? 하고서 이름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add야 너한테 1.1 하고 2.1을 줄게 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무엇을 줄게까지 한 거예요. 지금 1.1과 2.1을 줄게, 두 개의 값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죠. 아규먼트가 1.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와 2.2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거예요. 아규먼트를 인풋으로 준 거예요. 인풋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그 메서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메서드가 있는 곳으로. 그때 순서대로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선언된 변수한테 가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선언된 변수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규먼트가 두 개 필요하다 그러면 변수를 두 개 선언하셔야 되는 거고 아규먼트가 세 개 필요하다 그러면 변수를 세 개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는 이런 코드랑 같아지는 거예요. 더블 x는 1.1입니다 라고 하는 코드와 더블 y는 2.2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역 변수 선언 코드가 있는 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함수 내부에서는. 그때 함수 내부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x 더하기 y 1.1 더하기 2.1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3.3 3.3을 누구한테 주느냐? return, 되돌려준다. 누구한테 되돌려줘야 될까요? 불러준 곳에. 이 함수를 메서드를 불러준 곳에다가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된 값을. 그래서 여기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3.3이 저장이 된 거예요. 3.3이 저장이 됐고 밑에서 result를 출력하니까 3.3이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이건 오차. 자바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 실수들을 계산할 때 오차가 저렇게 꽤나 크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무시해도 될 정도의 오차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오차예요. 0.00000000 하고서 밑에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뭐 3.3이나 3.300000003이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나로호처럼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그러면 저런 오차는 굉장히 큰 오차예요. 저거 하나 때문에 그 위성이 궤도에 못 올라가고 이럴 수 있어요. 저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요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흐름 아시겠습니까? 메서드를 정의한다.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한다.
메서드를 호출하면 정의한 곳으로 가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값들은 메서드 선언 부분에 있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메서드는 그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능을 하고 나서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를 되돌려주고 싶으면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더블이라고 쓴 이유는 얘가 리턴하는 게 무엇을 리턴하니까 더블을 리턴하니까 여기를 더블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를 int라고 쓰면 에러 납니다. 여기가 에러가 나요. 왜? x는 더블이라고 선언했죠? y도 더블이라고 선언했죠? x 더하기 y는 그럼 더블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블을 리턴하고 있는데 함수는 나는 int를 리턴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말이 안 맞죠. 함수는 메서드는 int를 리턴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메서드가 리턴하는 거는 더블을 리턴하고 있잖아요. 메서드의 선언과 메서드의 기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보던 메시지예요. int를 더블로 컨버트할 수 없는 타입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선언되어져 있는 리턴 타입과 실제로 리턴하는 값의 타입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내가 리턴하는 게 더블이다. 그러면 메서드를 선언할 때에도 더블. 내가 리턴하는 게 int다. 그러면 메서드를 선언할 때도 int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메서드를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설명은 되게 장황했는데 만드는 코드는 딱 한 줄밖에 없었잖아요. 한 줄.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주석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메서드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어진 메서드를 테스트까지 해보세요. 어떤 메서드를 만드시냐면 첫 번째 만들 메서드는 subtract라는 이거는 메서드 이름이요. 이런 메서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더블 타입 숫자 2개를 전달받아서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얘기죠. x와 y라고 할게요. y를 전달받아서 순서가 중요하니까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뺀 값,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를 뺀 값 x 빼기 y를 반환하는 메서드. 자, 이렇게만 써드리면 파라미터가 x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라미터는 y가 있어야, 순서대로 y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x 빼기 y를 리턴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메서드 만들어 보시고요. 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ultiply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세요. multiply 똑같아요. 두 개의 숫자를 전달을 받는데 이번에는 두 수의 곱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x 곱하기 y를 반환하는 메서드이면 되고요. 파라미터 선언 특별할 거 없어요. x는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y도 더블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턴하는 것은 x 곱하기 y를 리턴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두 번째 메서드입니다. 만드시는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만드실 메서드는 뭘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겠죠. 나누기. 이름은 divid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ivide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두 개의 숫자 x와 y를 전달을 받아서 x 나누기 y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파라미터가 x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y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은 x 나누기 y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subtract, multiply, divide라고 하는 세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